제 이상형은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남자. 아니, 행동만 보고도 나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까지 해주는 그런 남자였는데요. 물론 저는 결혼을 했지만 여보 미안해.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이상형. 바로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톡.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빅데이터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톡. 오늘 매주 금요일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YTN에 먼 걸음을 해주셨어요. 스튜디오에 처음이신데. 오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밝아서 네. 오는데 좀 예쁘더라고요. 아, 저랑은 사실 초면은 아니에요, 장슬기 연구원이. 맞습니다. 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좀 있는데 왠지 또 같이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색하죠? 네. 더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 장슬기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금요일마다 매주 뵈면서 즐거운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이야기들이 우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좀 나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된 거잖아요. 그나저나 우리 코너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센스 있어갖고. 너무 빅데이터 예쁜 것 같고요. 또 네. 이름 자체도 앞으로 제가 금요일마다 현재 아나운서님과 우리 청취자분들의 빅데이를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토크를 합쳐서 빅데이톡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코너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이 빅데이터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반영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언뜻 보면 좀 사람들이 익숙하게 많이 최근 들어서 들어본 단어지만 정확하게 빅데이터가 뭐다. 이렇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뭔가요? 저 이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학자들이 여러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개념 자체로 존재하는 거지 뭐 이 정도 용량에 넣으면 빅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3V를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뽑는데요. 3V요? 네. 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볼륨, 두 번째 벨로시티, 세 번째 버라이어티.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볼륨.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이 크다고 할 때는 결국 양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데이터, 빅데이터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또 벨로시티라는 말은 이 큰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이거를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라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에는 속도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버라이어티. 앞으로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숫자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숫자 이외에 텍스트라던가 음성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쉽게 잘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쏙쏙 이제 네, 귀에 들어온 감사합니다. 느낌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없이도 현지 아나운서님도 그냥 바로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단연코 누리꾼들과 언론사에 이제 큰 관심이었는데요. 제가 총 13,000건, 이번 주에 나온 13,000건의 기사를 분석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1,600건 정도, 그러니까 10%가 넘는 거죠. 네. 그 기사들이 모두 미세먼지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사들에서 이제 발행한 기사들을 네. 분석을 하신 건데 미세먼지 도대체 언론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이죠.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사상 최초로 6일 연속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괴로워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무서운 거는 저감 조치가 2017년 말부터 총 23번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벌써 15번이 이번 해에
3월밖에 안 됐는데 네. 이번 해에 발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 이슈가 적은 주는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도 물론 큰 이슈였지만 한유총 문제도 있었고 그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문제도 있었고 방금 뉴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북한 문제, 네. 뭐 개각 문제 등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다 뿌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릴 만큼 미세먼지가 심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안전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 걸 보니까 이 미세먼지 대응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도 꾸준히 잘 쓰셨나 봐요. 사실 이번 주에는 저 그동안은 마스크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두기든 해도 뭐 챙겨 나갔다가도 그쵸. 막상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안 썼는데 이번 주는 정말 열심히 썼어요. 맞아요. 다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미세먼지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을 오히려 네.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요. 미세먼지와 가장 연관이 많았던 키워드는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기사 중에서 총 2,000번 정도가 언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이 꼽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서울이 1,700번, 그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 그 주체로 꼽히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이 1,700번, 1,100번 등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마스크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마스크도 1,400회나 등장해서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하니까 마스크 관심도 높았을 것 같은데 KF99 맞아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정말 꽤 오랫동안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마스크의 성능을 가르는 문제인데 네. 그 99짜리를 써야지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누리꾼들이 많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도 공기청정기도 700회 정도 등장을 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부에서 이제 경로당이나 뭐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설치하겠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봄에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서 빨리 내놓은 대책들을 이제 실효성 있게 네. 실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도 정말 많이 언급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또 인정을 했다고 했다, 안 했다고 했다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좀 우리만으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 하루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좀 미세먼지가 나아지긴 했거든요. 또 다른 이슈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이슈는 아무래도 북미 관계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그 후속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1,100건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나 트럼프 등 매번 나오는 이제 북미 관계 이슈에서의 관련어들 말고 좀 눈에 띄는 관련어들을 살펴보면 볼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볼턴. 네, 맞습니다. 909번 등장했는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이죠. 네, 볼턴이 북한에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이 사람의 역할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 볼턴이 이제 회담 이후에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발언이다 보니까 언론 등에서 많이 다뤘고 이제 누리꾼들도 그것에 반응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이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겠다든지 이제 북한에게 공이 있으니 이제 움직여라라는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볼턴이 실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막 주요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쵸.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언급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볼턴이 확 오르고
폼페이오는 이게 확 줄어든 경향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또 수치로 따져보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그런 비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종전선언 뭐 아니면 어떤 제재 해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뭐 다른 관련어보다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606건 정도 등장을 했는데요. 뭐 지지난 해까지만 해도 뭐 미사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뒤로는 미사일 얘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비핵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많았었는데 미사일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사일이 660번이나 나오면서 관련어에 높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북미회담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관심이 예전만큼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지난 1차 북미 회담 때보다. 네. 그러니까 그때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그때의 관심도를 100으로 본다면 이번에 관심은 약 76 정도로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분위기가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선언, 뭐 제재 해제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그다지 네, 많이 약간 줄였는데 네. 의외의 지금 결과가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좀 조속히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인데 뭐 저희가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죠. 저희 이번 주에 이제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첫 오프닝으로 했던 얘기가 이 한유총의 계약 연기 문제였어요. 네. 이것도 누리꾼들의 관심을 좀 끌었나요? 네, 한유총 문제가 약 420회 정도 등장을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개학하는 주였는데요. 정확히는 4일, 말씀하셨다시피 4일이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부모님들이 본인 아이가 그 유치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같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분들께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아무래도 여론의 문매에 놀랐는지 바로 다음날 계약 연기를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관련어를 찾아봤을 때는 설립허가 취소가 나왔습니다. 네. 600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결국에는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유총이 결국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검찰과 공정에도 한유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유치원 3법이 300회, 에듀파인이 260회 등 높은 수준의 관련어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하루 만에 계약 연기가 좀 무산되긴 했지만 취소되긴 했지만 그만큼 파장이 컸던 게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결된 건 아닌데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사실 저변에는 유치원 3법 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이 5년간 저지른 비리 액수가 269억 원에 이른다는 그런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큰 이슈가 됐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단연코 핫 이슈였는데 네. 그래서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방지해야 하는 이렇게 네. 뭔가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반영된 게 유치원 3법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회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네. 에듀파인을 네.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설립자가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법 아래로 이제 편성되게 해서 네. 이제 관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나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에듀파인이나 이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의 자율성을 줘서 이제
중간중간에 감사를 진행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뜨악할 만한 뭔가 가족 간의 그런 비리가 있었다던가 아이들 용품을 살 돈으로 이상한 물건들을 산다던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벌어졌었는데 유치원 3법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법인 것 같은데 많은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채 흐르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가 이걸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빨리 처리해서 우리 에듀파인을 빨리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모두가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사립 유치원이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이외의 개인의 재산까지도 에듀파인으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야당에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임시국회가 정말 어렵게 열린 만큼 꼭 필요한 이런 민생 법안들은 좀 빨리 결론이 나고 맞습니다. 또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위한 결론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미세먼지 그리고 한유총 계약 연기 사태 있었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있었어요. 네. 이 밖에 혹시 또 좀 눈여겨볼 만한 혹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그런 데이터가 있었나요? 이제 포털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검색됐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네. 이제 뉴스에서 다른 언론사들이 다루는 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하고는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포털에서는 연애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이거 연애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고 장자연 씨의 친구로 알려진 이제 윤지호 씨가 한 방송사에서 장자연 씨의 죽음 10주기를 맞아서 출연하시면서 그것이 계속 꾸준히 이슈가 됐었고요. 네.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꾸준히 이제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었고 이외에도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아내의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한 프로그램에서 다시 짚어주면서 이분도 아직까지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전해드린 거는 언론에서 많이 주목한 그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봤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 이슈는 이제 누리꾼들이 포털에서 많이 검색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키워드들이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또 데이터로 수집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오늘 많이 떨렸는데. 그런가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첫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떨리고요. 우리 현자 아나운서가 워낙 목소리도 좋고 차분차분 하시니까 제가 같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방송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청곡을 한 곡 물어봤었어요.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제가 현자 아나운서님과 청취자님들을 금요일마다 뵐 테니까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당세기 연구원 이름도 참 예쁘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장희정이 피처링한 이 곡 띄워드리면서 당세기 연구원과는 여기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